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이모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지금은 2025년 5월 1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최근에 이제 늘어난 구독자분들이 제 영상을 너무 잘 봐주셔가지고 지금 총 시청 시간 늘어나는 속도가 이번 주말 되면 첫 수익 창출 요건을 달성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10원 한 푼 수익도 안 나는 이 유튜브 찍는다고 진짜 매일 아침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방송을 보고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분이 단 한 분이라도 계시면 저는 이 고생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전 11시 10분에 서면 주디스테와의 이재명 후보님이 유세를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차저차 방송을 좀 길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 저녁 6시에 출근해서 지금이 6시 43분이거든요. 방송 찍고 집에서 자면 절대로 못 일어나요. 그래서 꾸벅꾸벅 졸면서 기다리는 한이 있어도 인근에 있는 서면 인근에 이제 뭐 커피를 마시면서 꾸벅꾸벅 졸면서라도 기다리다가 이재명 후보님 오시는 시간에 거기 가보려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그 더민주 뭐더라? 무슨 대였는데 여튼간에 저도 그럴 거지만 유세장에 도착하면 계속 주위를 살필 겁니다. 이재명을 연호하겠지만 환호는 하겠지만 후보님 얼굴보다는 주위에 수상한 사람이 있는지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계속 살필 겁니다. 혹시라도 이제 유세를 오는 장소 인근에 건물에 뭐 장사를 하시거나 계신 분이 계시면 옥상 문이 잠겨 있는지 옥상에 누가 있는지도 꼭 확인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 방탄유리를 마련했다고 하더라고요, 민주당에서. 그래서 뭐 방탄유리로 이렇게 가려놓고 이렇게 유세를 하는 그것도 이제 마련이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뭐 어떤 구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선풍기를 틀어놓고 방송을 찍고 있는데 선풍기 바람 소리가 마이크를 때려서 잡음이 나지 않는가 좀 걱정이 조금 되긴 합니다. 날씨가 너무 많이 더워졌어요. 5월. 여러분 6월 3일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금방입니다. 설레요. 자, 6월 3일의 결과. 이 뭐 득표율에 대해서 다들 뭐 어떤 숫자를 점지를 받았어. 어느 정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저는 제 마음속에 점지한 숫자는 득표율 63%.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진짜 63% 돼가지고 이 컨텐츠가 성지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그거는 맞췄어요. 명태균 게이트 관련 누가 제일 먼저 날아갈까? 를 제가 그때 오세훈이라고 예측했거든요. 근데 지금 오세훈 이번에 당장 대선도 못 나왔잖아요. 그리고 뭐 대선 끝나면 바로 뭐 좀 더 강력한 조사가 들어갈 거다라는 예측이 지금 제일 먼저 가는 게 오세훈일 거라는 관측이 아직은 이제 최근 들어서 유력해졌죠. 저 그런 거 잘 맞춘다니까요. 이게 막 찌르고 막 던지고 그냥 막연하게 떠올려서 예측을 하는 게 아니고 전 그래도 나름대로 이런 뭐 그 근거가 있어요. 예측이. 물론 63은 막연한 거긴 합니다. 희망이기도 하고요. 여튼 이제 이게 저는 60%를 넘길 거라는 제 나름의 근거는 지금 저쪽을 원래 지지하고 원래 저쪽을 찍던 층들의 투표율이 굉장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김문수도 이재명도
유세 장소로 대구를 찾았습니다. 근데 김문수가 서문시장에 갔거든요. 서문시장은요, 선거철에 기자들이 인터뷰하러 가면 나라 팔아먹어도 나라 망해먹어도 나는 국민의힘 찍는다. 무조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난 무조건 찍는다. 라고 하는 데가 서문시장입니다. 근데 서문시장에서 내가 차라리 이재명 찍는다. 권선동 물러나라. 난리가 났어요, 어제. 그 서문시장을 방문했는데 분위기가 썩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나라 팔아먹어도 찍는다는 사람만 모여있는, 그런 상인만 모여있는 시장에서 그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요, 이재명 후보님 어제 대구의 중심인 동성로에서 유세를 하셨어요. 저는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구 한복판에서 거의 구름 같은 그 유세를 들으러 온 사람들을 모은 광경을 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반대예요. 그래서 저는 50%대 중후반 예상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던데 저는 60%대 초반이라고 봅니다. 63이라는 숫자는 제가 그냥 이 정도로 미루어 짐작해서 예측한 수치입니다. 근데 사실 80에서 85%가 맞아요. 내란을 옹호하고 계몽령이라는 말도 안 되는 단어를 짓거리면서 그 확대 재생산한 데서 돌고 도는 그 부정선거를 굳게 믿는 사람이 저는 15%가 넘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현실에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게에서 서빙을 하는 일을 하다 보니 실제 한 20대, 3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 두세 명이 앉아서 술을 마시다가 TV에 뉴스가 나오는 걸 보고 이야기를 할 때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뭐더라? 여튼 저쪽에서 아무 근거 없이 자기네들끼리 그 확대 재생산한 가짜 뉴스를 진짜로 대화로 나누면서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친구들을 한 번씩 봐요. 근데 저는 그게 대한민국 인구에서 15%가 넘는다? 정광훈을 추종하고 사실상 정광훈의 똘마니 격인 김문수를 굳게 지지한다 하는 사람이 15%가 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여튼 여차저차 나는 유권자가 된 이후에 투표를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어 하는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30%대 초반에 득표는 하지 않을까, 김문수가. 근데 28% 정도면 저는 더 좋겠다. 그리고 이준석은 비호감도가 80%에 육박하는 후보이기 때문에 일단 두 자릿수 득표를 하긴 힘들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의 그 미미한 영향력을 감안할 때 저는 63%까지는 조금 희망 회로를 돌려봐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잠시만요. 선풍기 좀 끄고 올게요. 틀어놓으니까 춥네. 돌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광경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원내 정당은요 7개 정당입니다. 근데 7개 정당에서 후보는 3당에서만 냈어요. 이재명 후보님, 김문수, 이준석. 자, 그러면 후보를 안 낸 4개 정당은 어떻게 한 거냐? 당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해서 이재명 지지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의 대표들이 이재명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거는 초유의 일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겁니다. 정당 활동을 하는 그 원내 국회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은 이준석을 제외한 모든 정당 대표들이 야, 지금 시국은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승리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0.1%의 득표율도 깎아먹지 않고 우리가 힘을 오히려 보탤 거야 해서 지지선언할 거야 했는데, 그럼 지지선언도 이제 이것도 초유의 상황이에요. 이것도 초유의 상황인데 지지선언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아예 이재명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이 말을 좀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주위 지인들한테 윤석열이 정말 큰일 했습니다. 그때 박근혜 탄핵 전국 때는 제가 야, 이화여대 진짜 큰일 했다 라고 했거든요. 이번엔 윤석열이 정말 큰일 했습니다. 국민 대통합을 이런 식으로 해냅니다. 그래서 빅텐트 노래를 부르는 김문수 캠프는요, 아주 스몰, 우산 정도? 텐트가 아니고? 근데요, 빅텐트는 치려고 하지도 않았고 친다는 말도 안 했던 이재명 후보 캠프가 빅텐트가 쳐져 버렸습니다. 급기야 어디까지 지지선언을 했냐면요, 홍사무라고 홍준표 지지자 모임이 있습니다. 홍준표 지지자 모임이 이재명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와, 이거는 이 정도 국민 대통합이면요, 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대구시장직을 내려놓고 본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들어서 경선을 이제 뛰다가 낙마를 하고 난 다음에 정계 은퇴 선언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저는 이 장면이 조금 다행스러운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이번 대선부터 시작을 해서 저 당이 그 집권을 하는 여당이 되는 일은 이제는 영원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혹시라는 게 있고 만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든 만약이든 집권을 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정당에 홍준표가 거물급 인사로 있는 이상 저는 대한민국 의료 민영화에 대한 그 불씨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홍준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의료 민영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대통령 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그거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료 민영화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불씨가 사라져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계 은퇴만 하면 되지, 본인 가족들 다 데리고 탈당을 해버려. 탈당을 해서 자연인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더니 지금 하와이에 가 있다고 하는데 계속 페이스북으로 국민의힘 김문수, 그리고 뭐 실명을 거론 안 해도 누군지 너무 알겠는 두세 명을 엄청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 정도면요, 민주당이 아니라 거의 정의당이나 노동당, 사회민주당, 아니면 조국혁신당의 강경파들이 할 만한 발언을 홍준표가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을 향해서. 그러더니 급기야 홍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재명 지지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당은 지금 길거리에서 소리 지르고 북치고 꽹가리인지 심벌인지 뭘 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치면서 소리 지르는 저 대한민국의 한 줌밖에 안 되는 세력들,
그 세력들 이외에는 남은 사람이 없어요. 아마 이번 대선이 끝이 나고 지금 특검이 줄을 서 있거든요. 일단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은 특별재판소까지 차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혜병 특검, 그리고 또 뭐 있지? 조희대 특검, 또 어떤 특검들이 줄줄이 서 있거든요. 근데 이 특검들이 야 너네 자꾸 거부권 행사했는데 국회로 돌아왔는데 국민의힘 너네 이렇게까지 협조 안 한다 이거지. 너네가 해달라는 말 전부 다 들어줘가지고 이렇게 수납만 특검을 올렸는데도 너네들이 자꾸 이거 파기시키지? 알았어. 이제 특검 발의 안 해. 다음 정권이 수용할 특검을 타이밍 맞춰서 발의할 거야. 근데 존나 센, 존나 세고 존나 규모 큰 아주 강력한 특검법 발의할 거니까 너네 알아서 해 라고 말을 하고요. 그걸 했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6월 한 중순쯤 지나고부터 특검 통과되고 특검 출범해가지고 수사 시작되면요. 저쪽 당은 줄줄이 날아갈 겁니다. 줄줄이 뭐 의원직만 날아가고 그 지자체장 그리고 이제 기초단체장만 날아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구속될 수 있어요. 줄줄이. 그러면 진짜 저 집단은 그 전광훈하고 또 한 명 이름이 손현보였나? 그쪽이 이끌어가는 태극기, 이스라엘기 태극기를 내가 왜 먼저 말했을까? 태극기는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성조기, 이스라엘기, 일장기도 한 번씩 있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깃발 흔들면서 소리 지르는 저 괴물 같은 집단들, 내 후손들 굶어 죽기를 거의 뭐 인디언 기우제식으로 바라고 하는 저 집단들 이외에는요, 국민의힘이 기댈 곳이 없는 정당이 될 겁니다. 예전에 2년 전인지 3년 전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나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제가 어떤 긴 정치 글을 올린 적이 있냐면 국민의힘을 엄청 강하게 비판하면서 저 전체주의 수구 꼴통 기득권 집단은 그리고 친일 집단은 이 땅에서 이젠 사라져야 될 때가 됐다. 그리고 저 당을 보수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하면서 이제 전 세계 정당에서 보수라는 이름을 듣는 정당들의 가치 이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진보라는 이름이 붙은 정당들의 가치 이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나는 보수 우파이기 때문에 보수 우파 정당인 민주당 당원이고 민주당을 지지한다. 근데 민주당은 지금보다 몸집을 더 불려서 분당의 길을 걸어야 된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소멸해서 독일 같은 나라처럼 가끔 원내에 한두 석 의석을 얻을까 말까 하는 네오나치 같은 극우 정당으로 몰락의 길을 걸어야 되고, 민주당은 온건파와 강경파로 나뉘어서 분당의 길을 걸어서 온건파가 보수가 되고 개혁파가 진보가 되는 게 맞다. 그리고 조국혁신당도 이제는 지역구 의석 경쟁을 하는 좌파, 중도 좌파 또는 좌파 정당이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지금 원내에 한 석씩 가지고 있는 정당들도 좌파로 남고, 그리고 저는 녹색당이라는 정당의 정치 이념에 대해서 동의하진 않습니다. 이런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정당을 만드는 거가
저는 아직도 조금 갸우뚱한 사람이긴 해요. 근데 전 세계 추세에 맞게 녹색당도 이제는 원내 정당이 될 시대가 대한민국은 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회의 지형은 그겁니다. 그리고 이 지형에서 이재명 후보님은 지금 우클릭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선거 점퍼라 그러죠. 선거 점퍼의 숫자 1에 그 아래쪽 오른쪽 귀퉁이에 빨간색 삼각형이 있어요. 빨간색 색깔이 뭐가 중요하냐. 그리고 지금 파란색과 빨간색이 섞여 있는 디자인의 운동화를 신고 선거운동을 하시는데요. 그 운동화 어제부로 대한민국 모든 매장과 인터넷 사이트에서 품절됐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그 돌풍 거의 뭐 신드롬 수준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재명 신드롬에 쌓여 있습니다. 저는 지난 내란 전국에서요, 빛의 혁명 주체들의 길거리 응원봉 집회 때 제가 그때 이 내용을 방송을 했어요. 내가 내 평생 대구 동성로 집회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재창되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니 민주당 후보가 첫 그 대선 선거운동 일정으로 잡은 유세장이 대구 동성로 인거도 굉장히 이례적인, 생각도 못했던 일인데 거기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것도 그랬거든요. 예전에 그 조국혁신당에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의원님들이 그 카페를 하셨어요. 이제 직접 이제 음료를 나르시면서 시민들하고 만나서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투어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대구에 가서 조국이 커피를 나르는데 시민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기가 대구가 맞나? 대구의 분위기가 저렇다고? 아니, 대구보다 그나마 온건하다는 부산도요. 그리고 부산에서도 조금 이제 진보 보수의 색채가 섞여 있다고 하는 지역구에도요. 제가 총선 캠프 일을 도우러 나간 경험이 좀 있기 때문에 가봐서 알아요. 재래시장 가면요. 파란색 명함 돌리러 가면 빨갱이 소리 듣습니다. 지금도. 대구는요. 재래시장이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빨갱이 소리를 듣는답니다. 민주당 당원이라고 말을 하면. 근데 지금의 대구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지금 대구, 경북, 심지어 상주까지도 민주당 당원분들이 이번 선거운동에 대한 의지가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그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빨갱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소리 지르고 욕하는 것도 좀 민망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63%는요, 이런 분위기까지 반영을 한 겁니다. 그 파란색 명함만 들고 근처에만 와도 빨갱이라고 소리 지르고 욕하던 사람들이요, 이번에 투표를 할까요? 그리고 권성동이 선문시장에 나타나니까 내가 차라리 이재명 찍고 만다고 당장 거기서 내려오라고, 당장 좀 끌어내려야 된다고 소리 지르는 그분, 이번 투표에서 2번을 찍을까요? 저는 둘 중 하나라고 봅니다. 1번을 찍거나 투표를 포기하거나. 그러니까 이거에 기반한 제가 생각하는 막연한 예측 수치. 오늘 제 방송 보시는 분들,
만약에 진짜 63%로 당선이 되시면 63점 몇몇 퍼센트로 당선이 되시면요. 뭐 62점 뭐 8 몇 퍼센트, 9 몇 퍼센트로 당선이 되시면요. 지금 제 이 컨텐츠 성지로 만들어 주세요. 성지로 만들어 주세요. 예전에 오세훈이 제일 먼저 날아갈 거라고, 진짜 오세훈이 제일 먼저 날아가면 여기 이 컨텐츠를 성지로 만들어 달라고 했던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이유가 그때 말했던 이유가 아니어가지고 제가 어필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11월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계엄령은 제가 상상을 못했어요. 계엄령을 상상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였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니에요. 계엄령이란, 친위 쿠데타라니. 큰일 났다. 나 지금 주저리 지금 떠는데 맥락이 너무 없어가지고. 오랜만에 제가 이 고민을 하네요. 오늘 이거 제목 어떻게 뽑나? 최근에 유입된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방송을 찍을 때, 내용을 쫙 계획을 하고 찍는 게 아니어가지고, 이제 몇 가지 그 전날 정치 이슈에 대해서 계속 이제 그런 컨텐츠나 이제 레거시 미디어나 그런 언론 보도를 이제 밤새 소화를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키워드만 제가 정리를 해서 그 키워드를 본 다음에 방송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뭐 이거 혼자 핸드폰 카메라로 찍고 있는 거여가지고, 그리고 뭐 편집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원테이크로 찍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제목 생각해가지고 업로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방송이 지금처럼 진행이 되면 제일 힘든 게 제목 뽑는 건데, 모르겠어요. 될 대로 되나지 뭐. 뭐 여튼 이 말씀을 안 드렸구나. 이 말씀을 먼저 시작하면서 제가 인사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3일 만에 이제 방송을 찍고 있는데, 네, 지난 일요일, 월요일 너무 미친 듯이 놀아가지고 체력이 거의 방전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도 지금 방송을 찍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제 컨디션도요, 당장 집에 들어가서 눕고 싶어요. 근데 그 컨디션에 진짜 누워버리면 11시 10분에 부산에 유세 오시는 이재명 후보님 못 뵐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집회 시위를 자주 나가보면 나 하나라도라는 생각으로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 군중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재명 후보님 유세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 하나라도라고 생각을 해서 모여서 군중을 이루고요. 그리고 내가 그 군중 속에 있으면 막 악수하고 싶고 사진 찍고 싶고 사인 받고 싶고 저야 오죽하겠어요. 근데 저는 주의를 살필 겁니다. 저도 한 사람의 시민 경호원이 돼가지고 수상한 사람이 있는지,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계속 살피면서 그 자리를 지킬 겁니다. 이건 진짜 나 하나라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자리를 지키고 싶기 때문에 안 자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요. 이거 이제 전국을 돌면서 하는 집중 요새를 생각을 하면 제가 이제 이상한 추억이 있는 게, 문재인 전 대통령님이 이제 낙선한 선거하고 당선한 선거 두 번 다 제가
부산 집중유세에 갔었어요. 낙선한 선거의 부산 집중유세 장소가 어디였냐면 부산 경성대 앞이었어요. 근데 그날 비가 너무 많이 온 거야. 저도 우산을 준비를 못 해가지고 그때 당시 문재인 후보님이 보일랑 말랑하는 건물 안에 건물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가 현관이 있는 데 가지고 트여 있는 데 가지고 거기서 비를 피하면서 보는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제가 그때 아이패드를 꺼냈어요. 아이패드를 꺼내가지고 카메라를 켠 다음에 화면으로 제가 그때 당시 문재인 후보님을 보고 있는데 내 뒤에 사람이 제 아이패드 화면을 자꾸 막 기웃기웃 이렇게 막 보려고 하길래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아이패드를 이렇게 들고 이제 문재인 후보님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뒤에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이렇게 아이패드를 들고 이걸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 후보님 연설 끝나고 돌아가실 때까지 벌 섰어요. 이게 낙선한 선거에서의 부산 집중 유세였고요. 당선된 선거의 부산 집중 유세 때는 장소가 이제 남포동이었는데 그날도 부슬부슬 비가 왔어요. 근데 그날도 제가 우산을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문재인만 보러 오면 비가 와? 근데 그날은 다행히 비가 그렇게 많이 온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옷이랑 머리가 살짝 젖을 정도로만 맞으면서 봤습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오늘도 부산에 오시면 그 연설하실 때 내용이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이재명 후보님한테 제가 최근에 받은 느낌은 이거예요. 성남시장 시절에 박근혜 탄핵 때 광장에 나오셔서 연설하셨을 때는 정말 날이 엄청 잘 서 있는 한 자루의 칼같이 느껴졌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칼이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어, 갑자기 생각난 이야기가 있다. 예전에 같이 일했던 학원 원장이 네, 그때 이제 대표가 있는 학원에서 이제 원장이 그냥 거의 낙하산으로 꽂혔어요. 근데 같이 일한 지 몇 달 안 됐을 때 제가 그 학원의 대표 강사였기 때문에 나한테 그 원장이 엄청 친한 척을 했어요. 근데 내가 그 원장한테 받은 느낌이 뭐였냐면 이 사람은 남들한테 웃고 다가서고 친절하게 다가서고 친하려고 다가서는데 내 눈에는 그 사람 등 뒤에 숨긴 칼 한 자루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에서 만나가지고 마음을 터놓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하루는 둘이 술 한잔 하자면서 나보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니는 내가 왜 좋은데 하길래 원장님 등 뒤에 칼 한 자루 숨기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난 그런 사람 좋아해요. 그런 칼 한 자루 안 숨기는 사람은 큰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나도 네가 그래서 좋다고. 잠깐 딴 이야기였는데 여튼간에 굉장히 잘 벼려진 칼 같으셨는데 지금은 좀 너무 뭐 그냥
이재명이라는 개인으로서의 삶을 마음속에서 이미 맞춰버린 그러니까 본인 인생에 남은 일은 싸우기도 해야 되겠지만 통합을 이루어내야 되고 이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 거, 그거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연설 내용을 곰곰이 곱씹어 들으면 그 모든 내용 안에는요, 이재명이라는 개인의 입장이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개인이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남기면서 이루고 싶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 철학자이자 연설가로 변했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좀 많이 합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제가 월요일 낮에 제가 씻고 누웠기 때문에 영상은 못 찍고 카메라를 손가락으로 가린 상태에서 목소리만 남긴 쇼츠를 올렸는데, 아니 이 사람이 연설할 때마다 가끔씩 사람을 울게 만들어요. 이 내용을 똑같이 이제 그저께 아침에 2번을 반복하셨는데 지금은 감정이 추스러져 있나? 울컥하지 않고 제가 말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이재명이 몇 번이나 쓰러져서 못 일어날 뻔했지만 여러분이 이재명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말을 듣는 즉시 울컥해서 눈물을 왈칵 쏟으면서 울었던 게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쓰러졌을 때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켜보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분은요, 입어나 주시고 살아내어 주셨어요. 내가 이재명 대표일 때, 단식 투쟁할 때 내가 아는 지역구 위원장한테도 문자를 보냈지만 SNS에도 똑같이 올린 게, 아니 60 넘은 노인네 힘으로 어떻게 못하나, 저거 지금 단식 단장 중단시키고 병원으로 끌고 가가지고 억지로 뭐 좀 먹이고 닌겔 꽂아가지고 집어 넣으라고, 저 사람 저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내가 엄청 화를 냈었거든요. 그것도 이겨내 주셨어요. 작년 1월이었나? 몇 미리 차이로 목에 칼을 맞고도 살아내어 주셨고요. 일주일 내내 법정에 불려가는 재판을 받으면서도 다 참아내 주시면서, 그거 하시면서 당대표 하시면서 국회의원직까지 수행을 하나도 소홀히 게을리하지 않으셨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재명에게 해줬던 거는 제 생각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SNS에 글이나 싸지르고 욕이나 하고 지켜봐 주는 거 말고 저 사람을 일으켜 세울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해드린 적이 없어요. 21대 국회에서 동지들의 배신으로 그 체포동의안이 가결돼가지고 결국은 단식해서 다 죽어가는 상태에서 구속되는 것도 우리는 못 막아드렸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님은요, 본인이 쓰러졌는데 여러분이 일으켜 주셨다라고 말을 해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되게 미묘한 감정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해드렸던 건 없는데 본인이 다 해내주셔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분은 그것까지 우리한테 우리가 해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진정성도 느껴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해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가 울컥해서 막 눈물이 쏟아져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게 생각이 나냐면요. 12.3 내란 이후에 광장의 분위기를 보면요. 그때 박근혜 탄핵 전국에서 그 짤이 되게 유행을 했어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집무실에서 흐뭇하게 앉아 계시면서 그 민주주의 최후에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문구가 밑에 적혀 있고요. 네, 잘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촛불 집회를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짤이 돌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그 짤이 있는 게시물을 되도록이면 클릭을 잘 안 했거든요. 보면 눈물이 나니까. 근데 제가 그때 남태령을 열어 제낀 빛의 혁명 세력들 이야기할 때도 그랬고, 몇 번 제가 집회 현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내가 홍사훈도 아닌데 홍사훈처럼 몇 번 되게 울먹였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낮에는 제가 콤보로 터져버린 게 광화문 출정식 연설을 하시는데 이재명 후보님 연설 내용 때문에 울컥했는데 그 앞에 모여있는 군중들 빛의 혁명으로 지금 이 시간까지 해치워버린 그 군중들을 보면서도 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님 생각까지 나니까 그게 이제 복합이 돼서 일단 처음엔 자랑스러웠어요. 저도 광장을 지킨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자랑스러웠고요. 그 광장에 같이 있었던 동지들 때문에 더 자랑스러웠고요. 그리고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라고 저는 이런 거 유불론자인데도 만약에 사후세계가 있다면 하늘나라에서 혹시라도 나는 믿진 않지만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저 위에서 이 광경을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보고 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결국 울컥해져 버려. 그리고 본인이 견뎌내주시고 버텨내주시고 살아내주시고 일어나주셨는데 그 모든 과정이 여러분 덕분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재명 후보님 말씀을 들으면 또 죄송하고 감사해서 눈물이 나요. 하여튼 좋은 기간이잖아요. 우리 좋은 생각만 하고 웃을 일만 생각해요. 지금 7시 반이 다 돼가고 방송 시간은 40분이 훌쩍 넘었는데 큰일 났다. 이거 진짜 제목 어떻게 뽑지? 완전 횡설수설인데. 여튼 오늘 방송 그냥 뜬금없이 급하게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6월 2일까지는요, 광장의 시간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 광장에서 만나고요. 긴장의 끈을 가지고는 있읍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